당신의 삶에 피어있는 꽃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오평선 작가의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책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아내는 법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바로 꽃길이라고 노래하는 이 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오평선 작가의 실제 경험과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 장면들을 통해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는 여정을 그립니다. 작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을 자신만의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크게 사랑, 우정, 상실, 회복 등 인생의 여러 국면을 아우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꽃길을 찾는 법을 독자와 공유하며 때로는 작은 순간의 감사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시사점으로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힘이 각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음의 태도와 관점에 따라 일상이 꽃길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가리키는 별을 쫓아 걸었다. 그렇게 남들을 따라서 걷다 보면 그 끝에 꽃길이 있을 줄 알았다. 끝이 없는 오르막을 오르다 마침내 인생의 반환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꽃길은 없었다. 지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자 발 아래 긴 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지나온 걸음마다 피어 있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꽃길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가 꽃이었다는 것을.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거울 삼아 살아갈 날들의 방향을 정한다. 1장.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마라. 한 걸음 늦게 간다고 달라지기엔 쌓아온 삶이 두텁다. 거리의 꽃들을 바라보니 마음의 재산이 쌓인다. 사치스럽게 여유를 부려도 좋은 날. 산책할 때 몰래 버려야 할 것. 삶이 잠시 나를 기다려주길 바란다면. 옆에 사는 부자가 전혀 부럽지 않은 이유. 후회만 하며 살기에 인생은 길다. 내 몸이 방전될 때까지 내버려두지 마라.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껏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굴뚝이 필요하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 욕심 하나를 버리면 행복 여럿이 들어온다.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2장. 설레는 이에게는 모든 날이 봄이다. 열정은 태양처럼 강렬하게, 삶은 노을처럼 아름답게. 마음이 거칠면 세상이 거칠어진다. 꽃향기에 취했는지 오후 내내 졸리다. 삶에도 사만사온이 있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은 내가 정할 수 있다. 자연처럼 부지런히 인생을 가꾸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낙엽이 아니라 언제든 새잎을 틔우는 나무다. 여행은 돈 들여 고생하러 가는 것이다. 바다의 하루가 마치 우리의 일생 같다. 너그러운 자연에게 오늘도 경의를 표한다. 도심 속에서 무아의 경지에 오르는 법. 햇살 좋은 오후에 누리는 인생의 축제. 바위에 뿌리를 내려도 푸르게 살 수 있다. 죽음 뒤에 남겨질 말이 삶을 이끌어줄 북극성이다. 귀하디 귀한 행운보다 흔하디 흔한 행복을 찾아라. 일교차가 심한 것을 보니 인생이 깊어지려나 보다. 3장.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성공의 척도를 나누는 3가지 기준. 매일 반성하는 이에겐 하루하루가 인생의 첫날이다. 변화의 계기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일이 있기에 나도 존재한다. 아집의 농도를 옅게 만들어야 할 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 무심코 던진 말은 공중에 떠다니다 결국 돌아온다.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에 마음을 열자. 긴 호흡으로 더 깊이 세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다. 인간의 마음도 수박처럼 두드려보고 판단할 것. 절대적인 불행과 절대적인 실패란 없다. 좌절은 상황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이에게 찾아온다. 손에 쥔 것을 놓을 용기가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작물도 관계도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뒤만 쳐다보고 인생을 운전할 수는 없다.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성패가 갈린다. 자신의 일에 진심인 사람을 존경한다. 4장. 사람과 사랑 사이의 일이 가장 어렵다. 사랑한다는 말이 왜 무서워졌을까?
정류장에서 할아버지가 꽃다발을 들고 앉아 있다. 장미에서는 장미향이 나도록 도와주어라. 사랑하는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적당히 식어 미지근해진 사랑이 오히려 더 편하다. 지난 슬픔도 시간이란 지우개로 지워가며 미루고 미루던 사랑을 이제야 너에게. 까치가 먹을 밥은 남기면서 살아가자.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하는 길이다. 빈틈을 막는 문풍지 같은 사람이 되자. 사람이 지겨울 땐 지극히 고독한 곳으로. 슬픔이든 기쁨이든 내 곁에 벗들만 함께라면. 지금 당신 곁에 익숙한 사람도 원래 새로운 사람이었다. 삶은 나만의 작품 활동이다.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 곳에 별을 쫓느라 발 아래 꽃을 보지 못했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인생 후반 행복 솔루션 65.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조건을 충족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승진을 하면, 자식이 결혼을 하면,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행복에 닿기 위해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간다. 여유도 없이 삶의 허리를 졸라매며 돈이든 명예든 남들이 좋다는 건 채워본다. 그렇게 마침내 인생의 반환점에 도착했는데 기대한 만큼 삶은 편안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오히려 그나마 쥔 것들을 놓쳐버릴까 불안하고 문득 애쓰기만 하며 살아온 삶이 억울하다. 인생의 중턱에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 책은 묻는다. 먼 곳의 별을 쫓느라 발 아래 꽃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 책의 서평을 하겠습니다. 인생 후반을 따스하게 감싸는 문장들로 가득한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너도 나도 유행처럼 주고받는 고생한 당신,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 대신 꽃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가 꽃이다라는 메시지로 지나온 인생을 긍정하고 다독이는 것이다. 책에 담긴 글들은 인간관계, 가족, 죽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궁극적으로 멀리 있는 것만을 쫓다가 놓친 행복을 알아채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불안과 걱정 대신에 여유와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준다. 꽃길을 찾아 헤맨 시간이 아깝다. 꽃길을 따로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내가 지금껏 지나온 길도 꽃길이었다. 내 삶 자체도 꽃이었다. 나를 똑 닮은 나만의 꽃.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꽃인 것을 중.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욕심, 후회, 미련은 저편에 벗어두고 여유롭게 인생을 유영하는 중년의 해방이지. 겨울을 이겨낸 매화와 산수유꽃이 한참 피던 봄, 만물이 활력을 되찾고 축제를 시작할 때 나는 삶의 끝에 서게 되었다. 중환자실 대부분 의식이 없는 환자들 속에 정신만은 멀쩡한 내가 있었다. 인생은 날씨처럼 변화무쌍하여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다. 저자가 반평생 넘게 살며 깨달은 진리였다.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가 뜻밖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데다.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순조롭게 결혼을 하고 오랜만에 아내와의 유럽 여행까지 계획을 마쳤던 그 어느 때보다 행복이 넘치던 시기에 저자는 갑작스레 찾아온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문턱을 밟았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 문턱을 넘어설 뻔했다. 다행히도 빠르게 처치하여 목숨을 건지고 이후에 건강을 되찾았지만 문턱을 밟고 난 후 인생의 태도는 이전과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는 멀다고만 느껴졌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간 살아온 삶의 궤적을 그려보면서 그는 삶에 대한 후회와 미련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 애썼다. 그렇게 이전보다 더 깊숙이 삶을 고찰하고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삶 전체를 관조했다. 그 과정에서 건져 올린 생각과 깨달음을 진솔화 출간 즉시 폭발적인 입소문을 통해 56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있다. 바로 오평선 작가의 에세이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이다.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농익은 지혜가 가득 담긴 이 책은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진한 위로를 전하며 중년들의 인생 에세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후속작을 기다리는 독자들의 열띤 성원에 힘입어 2년 만에 출간된 신작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은 우리에게 더 깊어진 이야기를 전한다. 꽤 책에 써 내려갔다. 이 책이 전작의 따스함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더 여유롭고 농익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유다. 인생은 한 번이지만 행복은 수없이 피어나길. 부담은 없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인생의 문장들. 저자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아니며 대단한 명성을 가진 작가도 아니다.
여느 중년들처럼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한 사람이 인생의 중턱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할 뿐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책 속의 문장들이 더 진정성 있게 또 쉽고 편안하게 와닿는다. 그의 전작들이 연말 연초에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손꼽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긴 마음들이 가볍지 않다. 산책을 하듯 이 책을 하루 한번 펼쳐보자. 궂은 날씨에도 이 책은 당신만을 위한 봄날의 햇살 같은 위로를 전할 것이다. 그 따스함에 잠시 머물러 뭉쳐있던 어깨를 펴고 얼어붙었던 마음을 열어 세상을 맞이해보자. 그렇게 당신만을 위해 마련된 이 따스한 선물에 눈길과 손길을 줄 여유를 가지기 바란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내 삶을 더 나답게 아끼고 곱게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꽃길을 걷길 바라는 마음을 넘어 당신의 삶 자체가 꽃임을 느끼길 바라며 귀하디귀한 행운보다 흔하디흔한 행복부터 찾아라.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다. 자신의 경험에 갇혀 살지 마라. 매일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인생의 첫날이다. 묘비에 쓰고 싶은 말을 미리 생각하고 삶의 이정표 삼아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 좌절은 상황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이에게 찾아온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새로운 인연에 한눈 파느라 기존의 인연에 소홀해지지 마라. 남의 빈틈을 덮어주는 문풍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적당히 식어 미지근해진 사랑이 더 편안한 법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익숙하고 당연한 것에 있다. 읽자마자 재구매한 책은 처음이다.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한 권씩 선물할 예정. 평소 책에 관심 없던 엄마가 꼭 읽고 싶다고 하셔서 사드렸어요. 편하고 따뜻하고 힘이 된다. 정말 오랜만에 누리는 긴 낮장 같은 책. 이 책은 단순한 글자들이 아닌 마음을 담아낸 힘이 느껴졌어요. 읽으면서 마음에서 울림을 받았고 이런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평소에 책을 안 읽는 분들도 중년의 삶이 담긴 메시지를 읽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는 것에 집중하고 후회나 미련은 저편에 두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 책은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특별한 책이에요. 편안하고 따뜻하여 책 읽다가 단잠에 빠지고 다시 일어나 필사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